A조. 2026 피파 월드컵 A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가장 열려있는 조, 그리고 가장 계산이 복잡한 조입니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유럽 플레이오프 팀 한 팀이 묶인 조인데요. A조의 특이한 점은 절대적인 강자도 없고 그렇다고 확실한 약체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언론이 공통적으로 A조를 변수가 가장 많은 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을 봐도 이 흐름이 보입니다. A조는 1, 2, 3포트 모두에서 각 포트 하위권 팀들이 모여있죠. 그렇기에 실제로 MBC 스포츠, 스포팅뉴스, 옵타 등 수많은 해외 언론사들이 A조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쉬운 조 중 하나다 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멕시코가 홈 어드밴티지를 안고 있기에 가장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조 1위가 확정적이라고 보기엔 어렵고, 대한민국과 유럽 플레이오프 팀, 그리고 남아공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뒤섞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48개국 체제라 조 3위도 32강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를 더 키웁니다. 한 경기만 삐끗해도 순위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고, 반대로 1승만 어떻게 잘 챙겨도 아다리가 잘 맞으면 생존이 가능한 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A조는 단순히 조별리그 통과를 목표로만 삼을 게 아니라 몇 위로 통과해야 토너먼트가 쉬울지에 대한 생각도 잘 해야 하는 조입니다. 멕시코. 자, 그럼 이제 팀들을 조금 분석해봐야겠죠. 멕시코는 최근 월드컵 세계대회에서 16강을 2번, 조별 탈락을 1번 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018년에 한국을 상대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별의별 이슈가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승리는 승리죠. 직전 월드컵에서는 1승 1무 1패로 승률은 공동 2위. 하지만 골득실차 하나로 폴란드에 밀려 조별 탈락의 슬픔을 겪었습니다. 멕시코는 유럽과 남미 상대로는 비교적 약세이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 상대로는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 상대로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애초에 북중미의 강호, 16강 공무원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멕시코는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월드컵은 개최국으로서 홈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를 감독하기도 했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지도력과 수많은 고지대 경기 경험을 통해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비해 전력이 매섭지는 않다는 점이 그나마 멕시코의 약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는 북유럽 팀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덴마크가 올라온다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멕시코는 플럼의 라울 히메네스와 페네르바체의 에드손 알바레스를 필두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존재하기에 한국이 가장 주의해야 할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지역 예선 C조에서 5승 3무 2패로 1위를 하고 당당히 올라온 나라입니다. 무려 빅토 오시멘의 나이지리아를 밀어내고 올라왔죠. 하지만 주관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A조 최약차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피파 랭킹은 물론 역대로 월드컵을 단 3회 진출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심지어 한 번은 개최국 자격으로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은 모두 조별리그 탈락. 하지만 이런 남아공에게도 빛이 올 수 있습니다. 축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나 FM 같은 축구 매니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선수들끼리의 조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남아공 국가대표팀은 자국리그 소속 선수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24인 스쿼드를 기준으로 절반 이상인 13명이 2개의 팀 소속 선수들이었죠. 그만큼 뛰어난 조직력을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고, 이미 반쯤은 완성돼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는 거죠. 또한 벌리의 9번 라일 포스터 선수도 올랜도 파이리츠의 유스였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조직력에서 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시아의 호랑이, 말해 뭐합니까? 2022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 2대1 승리,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 2대0 승리, 공격수에는 명실상부 토트넘 레전드가, 미드필더에는 이사이오 트래블 스쿼드 선수가, 수비수에는 2023 수비수 중 발롱도르 1위를 달성한 선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거의 우승팀 스쿼드 같죠?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도 6승 3무 0패로 1위를 달성한 대한민국이지만 그 누구도 한국의 조 1위 진출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무한 백패스입니다. 그냥 계속 그냥 U자 빌더 무한 반복 계속 두 번째, 조직력이 조금 아쉽고 현지 적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유럽파 선수층이 많은 데다가 지형 자체가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는 국가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속 경기를 치르며 조직력을 기르면 되긴 할 겁니다. 세 번째, 고질적인 징크스. 제가 아까 남아공을 설명하며 최약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프리카 팀에게도 약합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괜찮은 경기력을 보인 적이
거의 없죠. 심지어 한 번 이겼던 그 토고전마저도 선제골을 먹혔다가 역전한 겁니다. 게다가 아메리카 대륙 상대로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멕시코 2패, 우루과이 1무 2패, 아르헨티나 2패, 브라질 1패, 미국 1무, 볼리비아 1무, 총 합해서 10경기 3무 7패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유럽 상대로 승리를 더 많이 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마지막 문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K리그 1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개축입니다. 그럼 K리그 2는 조축입니다. 축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K리그를 비하하는 용어를 쓰곤 합니다. K리그를 보는 사람들이 까는 것까지는 그래 뭐 오케이. 근데 K리그도 안 보는 사람들이 K리그를 까고 해외파 선수들은 과대평가하면서 국내파 선수들은 무시하는 건 그 뭔? 심지어 평소에 K리그 뿐만이 아니라 그냥 축구를 안 보는 사람들도 월드컵 시즌이 되면 마구 시끄럽게 욕을 하고 훈수를 하곤 합니다. 선수들 인스타에 악플은 왜 다는 걸까요? 패스 미스했다고 댓글 테러, 태클했다고 댓글 테러. 미성숙한 응원 문화는 결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축구에 애정을 보이는 사람들은 욕을 하더라도 입으로 그렇게 욕을 내뱉고 말지 그렇게 선수 인스타에 댓글은 잘 안 달더라고요. 그리고 K리그를 무시하는 건 한국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감독으로 선임된 지 17일밖에 안 된 박상화 감독을 올림픽 대표팀에 선임하질 않나 최근에도 시즌 도중 우승 경쟁 중인 울산의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죠. 어쩌다 보니 욕만 잔뜩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모든 조별 경기를 다 멕시코에서 해서 체력 안배를 하기도 수월하고 선수들 폼도 요즘 꽤 좋아지고 있으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D,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 4개 국가 중 승리한 한 나라만이 A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곧 대한민국의 1차전 상대가 되죠. 사실 어디가 올라오더라도 무섭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쫄 필요도 없죠. 올라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덴마크도 저번 월드컵에서 호주에게 진 뒤 4위로 조별리그 광탈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0승 1무 2패로요. 체코는 네드베드, 체흐 같은 레전드들이 있던 그 시절만큼은 당연히 강하지 않지만 흘로제크나 시크, 초우팔, 소우체크와 같은 자원들이 아직 핵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일랜드도 켈러, 도어티, 에반 퍼거슨 같은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북마케도니아는 큰 말 않겠습니다. 2022년도에 왜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못 나왔을까요? 한국의 진출 가능성? 처음에 언급했듯 A조는 다른 의미로 죽음의 조입니다. 모두가 조 2위 이상을 노리고 있는 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남아공은 이기고 시작하고 나머지는 킹짱의 수를 따져보겠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승 제모를 알제리 기억하십니까? 2014년 월드컵 당시 이루어졌던 개레전드 설레발이었죠. 1승 제모리니 어쩌니 하더니 2대4로 참패했습니다. 우리는 약체라고 평가받는 그런 나라들한테 지는 약체 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MBC 스포츠는 한국이 조 3위에 머무르고 성적이 좋은 상위 8개 팀 안에 들어 32강에 진출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캐나다와 스코틀랜드, 호주, 퀴라소, 유럽 프로비, 세네갈, 카보베르데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총 8개 팀이 3위로 32강에 진출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 매체뿐만 아닌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머무르지만 32강에는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축구 통계 분석 매체인 풋볼 미치데이터도 10만 회의 시뮬레이션 끝에 한국이 평균 4.2점의 승점을 쌓아 조 3위 중 3번째로 32강에 오를 것이라 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년 뒤 열릴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의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시원하게 성불하며 유종의 미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